네, 안녕하십니까. 동로 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운성 포태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12운성은 사주를 통변하는데 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주를 감명하시는 분들이 12운성은 별 효용이 없다, 또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2운성 포태법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과도 같은 그러한 거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겠고요. 활용하건 활용하지 않건 12운성이라는 이론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각자 활용하는 거는 나름 노하우가 생길 때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운성이라고 하는 거는 12가지의 어떤 바이오리듬 혹은 라이프 사이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천간,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십천간의 어떤 각자 기운에 태어남과 성장함과 그 다음에 성장해서 사회에 나아가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계, 그리고 은퇴해서 병이 나고 다시 그 기운이 사그러들어서 다시 또 재생하는, 그래서 12운성 포태법은 크게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궁. 부모궁은 탄생과 부모의 손에 의해서 탄생되어지고 길러지고 교육받는 어떤 그러한 단계를 부모궁이라고 묶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남, 장생,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태어남이 있겠죠. 비유를 했는데요. 기운도 장생이 있다. 장생이라는 건 생명이 톡 튀어나온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이다. 목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손에 의해, 보살핌에 의해서 가장 귀여울 때죠. 그때까지의 어떤 시기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관대다. 관대라고 하는 것은 사춘기를 막 지나 이제는 지학, 학문의 어떤 뜻을 둔다라고 하는 그때까지를 우리는 관대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 이제는 외향적으로는 성년의 모습을 다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유 안의 단계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이때까지를 우리는 관대다.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괴는 부모궁에서 태어남고 부모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고 교육의 힘에 의해서 자기 인생 관이 형성되는 어떠한 그 단계를 우리는 부모궁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는 부모 손에 의해 길러지는 이 단계를 벗어난 단계를 우리는 또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형제궁이다. 형제궁도 부모궁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생, 목욕, 관대,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단계를 우리는 걸록이라고 합니다.
걸록이다. 걸록을 또 다른 말로는 임관한다 이렇게 또 쓰기도 하죠. 그래서 형제궁 걸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 손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마치 대기업에 있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첫 발을 내딛는 어떻게 보면은 시기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군대 갔다 와서 첫 사회생활을 부모 손에 벗어나 첫 사회생활하는 그 지점을 우리는 걸록이라고 합니다. 혹은 임관이라고 하죠. 임관이라고 합니다. 뭐 걸록이나 임관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제왕이라 그럽니다. 제왕이라고 합니다. 제왕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로 치면은 이사나 혹은 뭐 사장이나 제일 에너지가 왕성할 때죠. 능수능란한 못할 게 없죠. 무소의 뿔처럼. 그래서 청간도 사람처럼 부모 손에 의해서 길러지다가 어느 시기가 돼 독립돼 나가면 이렇게 걸록 그 다음 최고의 위치에 가서 마냥 그 위치에서 머물 수만은 없겠죠.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를 쇠질한다. 어떠한 청간 기운이 그래도 가장 기운이 왕성한 때를 우리는 형제궁이라고 합니다. 형제궁은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최고의 위치까지 가서 이제 막 그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한 그 시점까지를 우리는 형제궁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은퇴하고 정년퇴직하면 이제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 자식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자식궁으로 가죠. 자식궁에는 병, 사, 묘가 있습니다. 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병을 얻어 나이가 들면은 이제 육신도 병들게 되고 쇠약해지죠. 그래서 병을 얻게 되면 죽겠죠. 예, 그래서 병의 단계와 사의 단계를 거쳐 결국은 사람은 묘로 들어가는 단계, 이거를 우리는 자식궁이라고 합니다. 요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다시 기운은 생생불식하죠. 이 우주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천간은 자식궁을 거쳐 묘주에 들어가 재생궁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재생궁의 첫째는 절이라고 한다. 절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절초봉생이라고 하죠. 절초봉생.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돼 절지에는 육신이 없는 상태다. 이 상태를 우리는 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연이 되는 부모를 만나 다시 그 영혼이 막 입퇴하는 거를 우리는 태라고 합니다. 혹은 포라고 합니다. 태나 포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자궁 안에서 10개월간 양수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양지. 그래서 재생궁은 절태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월 있다가 다시 부모궁으로 가서 장생을 하죠. 그러니까 12운송 포태법이라고 하는 거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천간의 기운이 태어나서 부모의 손에 씻김을 당하고 목욕, 그리고 자기가 사춘기를 거쳐서 성장하고 부모의 도움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회사에 들어가 최고의 위치까지가 은퇴하는 시점까지를 우리는 또 형제궁이라고 하고요. 은퇴하고 나면은 다시 가정으로 자식한테 돌아가 하지만 육신이나 정신이 되게 노쇠하게 되죠. 그래서 병을 얻고, 그래서 사람은 죽고, 그리고 다시 묘지로 들어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재생궁으로가 절, 다시 또 인연이 되는 부모를 만나 입태가 되고 다시 자라서 또 장생으로 가. 이런 12가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면서 생생불식하는 겁니다. 12운성은 일간의 강과 약과 세를 알아볼 수 있는, 기운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쇠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12운성만큼 좋은 게 없죠. 12운성을 통해서 우리는 통군에 대한 개념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지지의 방합과 지지의 삼합을 통해서 일간의 기운, 또 지지의 형충파해를 통해서 일간의 기운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선 결국은 일간의 기운을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12운성 포태법입니다. 그래서 4가지, 부모궁을 거쳐서 형제궁으로 가서 그 다음 자식궁으로 가서 다시 재생하는 그러한 우주의 기운에 생생불식하는 것을 우리는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궁에는 장생, 목욕, 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궁에는 임관, 걸록하고 같은 말입니다. 임관, 제왕, 쇠지, 이렇게 3단계를 거치고 다시 자식궁으로 가면 병, 사, 묘로 가죠. 묘로 들어가 다시 재생궁으로 가 절, 태, 양, 이렇게 12단계의 바이오리듬, 라이프 사이클로 해서 순환하는 것을 우리는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합니다. 10천간은 이렇게 12지지를 만나 12가지의 사이클을 그리는데요. 자, 그러면은 12지지에는 각 천간들의 장생지가 있겠고, 그 다음 묘지가 있겠고, 왕지가 있겠고, 그 다음 절지가 있겠죠. 부모궁, 그 다음 형제궁, 그 다음 자식궁, 재생궁. 부모궁이라고 하는 거는 장생이라고 하는 그 기운에 탄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재생궁 입퇴돼 가지고 양으로가 무럭무럭 자라난 그 단계까지 12단계를 거쳐서 10천간은 계속해서 생생불식하면서 순환하는 겁니다. 가불목에 장생지를 갑가을은 목의 기운입니다. 목은 동쪽 임묘진이 형제궁이 되고요. 그 다음 사오미가 자식궁이 되고요. 그 다음 신유술은 재생궁이 됩니다. 해자축이 부모궁이 됩니다. 부모궁에는 장생, 목욕, 관대가 있다 그랬죠. 모든 양간, 갑, 병, 그 다음 경, 무, 그 다음 임은 모든 양간의 장생지는 인신사에 다 있습니다. 인, 사, 신, 해에 다 있죠. 갑목의 장생지는 봄을 상징하는 기운이지만은 그 전절기인 겨울 해월에 장생지가 있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무갑임이라고 하는 갑목이 해월에 장생을 해서 자월이 되면 목욕이 되고 그 다음 축월이 되면 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목의 부모궁은 해, 자, 축, 장생, 목욕, 관대가 되는 거고요. 갑목의 형제궁, 목의 기운이 제일 왕성할 때죠. 형제궁은 인월이 건록이 되고 묘월이 제왕이 되고 진월이 쇠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형제궁이라고 합니다. 갑목의 기운이 이제 쇠를 해서 점점점 병이 들고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요 단계를 우리는 자식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목이 다시 분리가 돼서 입퇴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양의 단계까지 가는 걸 우리는 재생궁이라고 합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재생이 되고 갑목이라는 것은 봄에 최고의 기운이 센 형제궁이 되고 그다음 여름에는 은퇴해서 자식한테 의지하는 자식궁이 되고 그 다음 갑목이라는 것은 가장 왕성한 계절의 그 전 절기인 겨울에 장생, 목욕, 관대가 되는 겁니다. 자, 양목은 해월이 장생지가 되지만 을목은 양목, 갑목의 사지인 오화가 장생이 됩니다. 을목의 장생지는 해월이 아니라 부모궁의 반대인 자식궁, 갑목의 사지, 갑목이 죽는 그 자리에 을목이 장생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는, 반대로 운동하는. 을목은 오화에서 장생을 해서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간목이나 을목은 공이 가을에 재생공이 들어가죠. 묘, 절, 태, 양, 장생.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음운동을 하고요. 간목은 해가 장생이죠. 간목의 부모궁에서 장생, 목욕, 관대. 을목은 간목의 자식궁에서 장생을 해서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간목은 해월에서 장생을 해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이어나가서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